봄비치고는 제법 쏟아지는 날. 그렇든 말든 아랑곳 없는 이 남자. 아내와 중장비까지 대동하고 밭일에 나선다. 그런데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비가 와도 너무 온다. 봄이 무서워. 봄이 언제 비가 올지 몰라. 으아! 으아! 아, 저거요. 똥 안 맞을라 했는데 똥 세례 맞았네. 그만! 선생님 기온날 쉬는다면서요? 아닙니다. 봄에는 아닙니다. 봄에는 지금 비도 오고 굉장히 바쁘다니까요. 저는 오늘 감자 심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형근 씨 재촉에 팔순 어머니까지 총 출동했다. 여기 두부랑만 뿌리면 되나? 비가 오는데 자꾸 하려고 하는 왜안 와? 말리면 안 돼요? 안 돼. 내 말 듣나? 자, 준비해요. 앞으로 가자. 누가 뭐래도 내 시간표대로 사는 형근 씨. 오늘은 오전 중에 밭을 다 갈고 퇴비까지 뿌리는 게 목표다. 형근 씨 지엄한 호출에 첫째 딸 현주 씨도 결국 불려 나왔다. 비와도 해야 됩니다. 빨리 엄마가 감자 심으라고 딴 사람들 감자 심어놨다고 난리나네. 자, 오늘 해놔야 돼. 남들보다 일이 늦는 건 절대 못 보는 형근 씨를 누가 말릴 수 있을까? 알바비는 벌겠죠? 하! 일로는 뿌리지 마라. 다시 와가 뿌리. 제줄만 이라고. 마음은 급한데 빗줄기는 더 거세졌다. 안 되겠다. 날란다.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안 되겠다. 그만하자. 비 많이 온다. 저도 쉬러 가요. 저희 둘이 사는데요. 우리 가자. 이쯤 되면 일을 미룰 법도 한데 형근 씨 아내 복란 씨는 꼼짝없이 잡혔다. 야, 빨리 뒤집어라. 아이, 눈치껏 딱. 함께 농장을 운영하며 수도 없이 겪은 일. 앞으로. 제 고집대로만 하려는 남편에게 오늘은 좀 화가 난다. 어디 내 피아노 하자 했잖아. 머리에서 옷도 안 베리고 얼마도 그건 그저 아내 생각일 뿐. 자, 뒤로. 형근 씨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할 일을 이미 정해놨다. 그는 단 하루도 허투루 보내는 법이 없다. 정말 일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내 생각인데 일 안 하면 할 게 없을 것 같아. 우리는 일 안 하면 시 주잖아요. 시 주는 거 이런 걸 아예 못 하는 거야. 일에 미쳐서 이런 말 하면 안 되지. 내 얼굴이 뭐고 이게? 그야말로 일밖에 모르는 남자. 형근 씨에겐 일이 취미고 특기다. 그 정도가 심해진 건 이곳 농장을 열면서부터. 태풍이 불 때도 일을 하는 우리 엄마. 저희 어머니는요 참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태풍이 오나 다 일을 합니다. 아빠 때문에. 불쌍한 우리 엄마.
복란 씨도 덩달아 일에 빠져 살게 됐다. 우와, 땀에 뛰어라. 으아, 씨. 야, 내가 전화기 들고 온나. 어디? 퇴근해야 되겠다. 에이! 퇴근해야 되겠어, 퇴근. 퇴근하겠습니다. 손 좀 씻고. 그날 오후 비가 잦아들자마자 형근 씨가 길을 나선다. 지금은 저 모가나무 이식 때문에 요 가지치기 하러 이제 이 나무를 캐가 옮겨 심기 전에 네. 이제 먼저 일단은 1차적인 그 가지치기 작업을 해야지 그 나무를 캘 수 있으니까 일단 가지치기 작업하러 올라갑니다. 형근 씨는 웬만한 일은 직접 해결한다. 농장에 건물 짓는 것부터 인테리어, 조경까지 대부분 형근 씨 손을 거쳤다. 일밖에 안 해, 일밖에. 매일 일밖에 안 해. 어디 하지도 않고 일밖에 안 하는데. 손재주가 있어가 좀 잘하시고, 뭐든 이 전기고 뭐고 토목이고 간에 좀 자기가 다 알아서 하니까 잘하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일을 더 많이, 더 수월하게 하려고 큰맘 먹고 지난해 굴착기까지 마련했다. 그 시간 형근 씨 부부가 운영하는 농장은 말 체험 농장이다. 굴르면 오네요. 밥 먹어야지. 이게 색깔이 약간 이렇게 얼룩덜룩 이렇게 생겼으니까 고구마. 잘못하면 나올 수도 있거든요. 잘 보고 계십시오. 인근 초등학교에 위탁 수업도 진행한다. 프린스 안녕하십니까? 도시에서 살던 부부가 이곳에 오게 된 건 7년 전. 원래 형근 씨의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신 후 아버지가 운영하던 과수원을 정리하기 위해서였다. 갈 거예요. 밥 먹어야 되거든. 가자. 나는 탈출을 잘해. 기다리라. 시작은 제가 안 하고 그 우리 바깥에 있는 그분이 하셨는데 뭐 이렇게 처음에 캠핑장을 하려다가 그게 이제 여기가 절대 농지니까 안 된다고 해서 관광농원 허락 받아갖고 이제 했는 게 요 영천에 뭐 저것도 들어온다 하고 그래갖고 시작하게 됐을 거예요. 저는 시기면 시기는 대로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옛날부터 시골에 이제 살았으니까 도시녀였으면 안 했겠죠. 내 아들은 기억력이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 막 쉽게 말해가 막 때리고 괴롭히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 친구들 알아요. 하고 지 좋아하는 친구도 알고. 이곳에서 키우는 말은 모두 5마리. 말도 잘 듣고. 아이들이 타기 좋은 좀 작은 크기의 경주용 조랑말들이다. 이젠 말 특성도 훤히 꿰고 있는 복란 씨. 결혼 직후 형근 씨가 횟집을 열었을 때도, 온 수업에 뛰어들었을 때도, 다시 고향으로 와 농장을 열겠다 했을 때도 묵묵히 그 뒤를 따랐다. 야, 뭔지. 나무야. 일로 와. 뒹군디. 뒹구지 않나? 했어요. 빨리 와. 근데 하지만 점점 더 일을 벌이는 형근 씨. 막 피해 댕겼는데 요새는 그 때문에 요즘 복란 씨 주요 업무는 일로 와. 형근 씨 조수 노릇이다. 잠깐 내가 그러면 쫙 해가 진열해가 찍어줄게. 슈. 그 옆에 있는 거
찌개서 얹어서 되는 거 있지. 그래. 야, 하나만. 그래.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는데. 어떤 거 한번 보자. 이거. 검은 거. 그래, 그 2개 갖고. 저기 있는 거. 그야말로 현근 씨를 위한 3분 대기죠. 먹기 쉽다. 가시지요. 갖다 주러. 결혼 생활 23년간 복란 씨는 늘 현근 씨 맞춤으로 살아왔다. 여기까지 내 밥을 안 굶겼으니까 밥을 안 굶겼으니까 믿어야지 왜입니까? 근데 지금까지 이렇게 하면서 돈에 대해서는 제가 얘기를 해본 적이 없어요. 돈이 뭐 이게 내 자랑 아닌 자랑이지만 내가 알아서 다 빚 내오고 내가 알아서 빚 갚고 막 그런 거 다 했다니까. 이게 그간다고 내가 뭐 이렇게 사람이 쫄딱 망하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게 또 걸어가야 돼요. 그런데 요즘은 남편이 해도 좀 너무한다 싶다. 일단 저까지 걸어가는 게 너무 힘들고 처음에 담 넘어갔다. 아, 그런데 지금도 깝깝합니다. 뭐야 할지는 모르겠다. 자기는 무슨 생각이 있겠지. 일단 돈은 나와야 되니까 자기 다 알아보고 돈 나갈 때 내한테 얘기했지. 내가 왔다. 시부모님이 키우던 복숭아 나무는 다 베어버리더니 다시 모과 나무를 심겠다는 것이다. 에휴. 어디에도 없는 풍경을 만들고 싶어서란다. 또 자연이라 하는 거는 시간을 투자해야 돼요. 당장 뭐 예를 들어 이걸 갖고 뭐 이래 만들고 저래 만들고 이게 또 성장 과정이 있고 하니까 또 여기서도 또 죽는 것도 있고 하니까 그러니까 뭐 이게 우리가 이제 이 말하는 이제 이게 견고한 농업 이게 모가가 정말 이게 뭐 예를 들어가 한두 그루보다 몇십 그루가 이렇게 주렁주렁 모가가 달리면요 이것도 한 가지 정말 볼 게 됩니다. 내 마음은 썩어나자 빨리. 그래도 나무 한두 그루나 사려는가 싶었는데 무려 60그루나 떡하니 계약을 하고 왔다. 게다가 그걸 직접 옮겨 심겠다고 며칠째 틈날 때마다 이 산을 오르내리고 있다. 언니 오늘 살려야 된다. 작업 잘 되세요? 아주 잘 됩니다. 잘 되기는. 왜? 잘? 웃음이 나오나 지금. 야이 사람 얼마나 좋은데. 아휴. 이것도 어떻게 보면 사업인데 또 이런 거 할 때 또 과감한 투자가 있어야지. 세상에 뭐 공짜로 되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왜 연락하는 거다. 앞이 깜깜하. 저는 철수하겠습니다. 조심히 내려가라. 형수 내려가세요. 믿으니까 산다고. 아, 이렇게 결혼할 때 있잖아요. 네. 손을 쫙 잡고 들어가잖아. 네. 그 순간 정으로 살아야 된다니까. 그를 생각하고 결혼했는데. 사랑이고 뭐고 그런 게 있어요. 천지 없다. 정 때문에. 정 때문에 삽니다. 복란 씨가 대학 새내기이던 때 군 제대 후 복학한 현근 씨의 적극적인 구애로 캠퍼스 커플이 됐고 복란 씨가 22살이 되던 해 결혼에 골인했다.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기까지 가족여행 한 번 다녀본 적 없는 정신없는 날들이었다. 저는 해야 되는 줄 알았다니까. 그게 남자를 안 사귀다가 손잡고 네. 그 가면 결혼해야 되는 줄 알았다니까. 그 당시에 정말 내가 순진했거든. 그때 22살밖에 안 됐어요. 첫사랑이자 끝사랑이. 끝사랑이 그 첫정이고 끝정이고 이렇게 표현해 주세요. 첫정 끝정. 집사람이 하여튼
좀 뭐 저를 이해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내가 어떤 행동을 하든지 간에 이해심이 많지. 저는 이해심 많은 여자 좋아한다니까요. 제 연장 차고 구경 한번 시켜드릴게요. 농장을 열고 형근 씨는 꿈꿔오던 걸 펼치는 중이다. 정리가 덜 됐는데 저는 이거 보면 또 꿋꿋합니다. 연장하고 공구 이런 거 쓰는 차고지. 그러니까 여기 이제 뭐 아는 동생들은 이제 여기서 뭐 연장도 사도 데려가고 또 갖다 놓고 이렇게 한다니까. 나무에 피 박는 거, 못 박는 거 타카. 이거는 샌딩기. 이런 거 샌딩기. 그리고 이거는 큰 타카, 큰 못. 직접 만들고 고치는 걸 좋아하다 보니 장비 욕심이 더 생겼다. 그렇게 하나씩 모으다 보니 결국 일이 커졌다. 여긴 뭐예요? 모공칠입니다. 프로페셔널하게는 거래는 못해도 어느 정도는 뭐 한다니까. 이런 장비가 있어야 또 안에 또 내부에 뭘 자르고 만들고 뭐 할 때 이런 게 필요하다니까요. 또 뭔가 새로운 걸 할 생각이다. 이런 장비들이 있어야 됩니다. 이제는 차후 좀 우리 은퇴자들 고령 뭐 고령이라기보다 은퇴자들만의 그 목공 놀이터 이런 거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나무 볼펜, 나무 샤프 이런 거 만드는데 요 나무를 걸어서 그 나무 깎는 거 목선만. 사용하실 줄 아시는 거. 요거는 사용 못 합니다. 요건 내가 안 그래도 그 만년필 같은 거 만들어서 차후에 내가 선물 같은 것도 좀 하고 이래 하려고 했는데 이 기계는 아직 이것도 약간만 배우면 된다니까. 사실 농장 운영이 궤도에 오른 건 얼마 되지 않았다. 그런데도 형근 씨의 투자엔 늘 거침이 없다. 어떻게 보면 좀 과투자가 많지. 과투자가. 그 집사람. 근데 꼭 언젠가 또 필요하다니까요. 또 필요하다니까요. 저는 또 이런 거 사는 것도 또 좋아한다니까요. 이거는 나중에 포크레인가 슬슬 끌고 빼야 돼. 돌아다니는 거 맞지, 그죠? 그게 맞겠다. 이거 어느 세월에 삽질 다 하노? 내가 해보니까 그래. 그럼 계속 까리비라. 까레비는 그냥 포크레인가 슬슬 해보면 되지 뭐. 그냥 까리비라 포크레인 하다 벽 치프 모양래. 아이고 야 이 사람아 네 까레비를 봐라. 네 그라면 흙 드러내봐라. 그 쉬운 줄 아나. 일하는 데는 빼는 법이 없는 형근 씨 것만. 기름값 드는 장비 쓰는 걸 유난히 좋아하니 복란 씨는 도무지 이해가 가질 않는다. 이렇게 각종 공구에 중장비까지 사들이고 나서부턴 일에 온 정신이 팔려 있는데 어쩌란 말인가. 이게 맞나 싶기도 하고 이래 다 해놓고 또 아팠구만 그것도 걱정이고 근데 이게 욕심이 다 욕심이라니까 욕심이 끝이 없어 근데 어디 가 보면은 또 근데 이마에 농원 해놨는 집 잘 없거든요 제가 봐야죠 혼자 뿌듯함을 느낀다니까 자기 만족이다. 하지 마라. 와. 그거는 털어보면 된다 일단. 별 차이 없다니까. 한번 해봐라 그래. 긁어내봐라 그래. 그래. 어차피 이쪽에 사람이 긁어내야 되니까. 왜요? 일이 더 많겠어요. 이게 저 뭐고 저거 그냥 바깥으면 괜찮은데 이 또 때려버리면은 찌그러지. 뭐?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 그래, 알았다 빨리 해라. 어휴 그 바로. 됐어. 너는 여자 말 들으면 큰일 나는 영상도 아닌겨. 전 집사람 좋아합니다. 정말이래. 일 시킬 거다. 아니다. 정가 아니다. 우리 맨날 일만 하고
아직 우리 집 사람은 노동의 중요성을 몰랐답니다. 이거 얼마나 좋은 건데. 제 몸 아낄 줄 모르는 남자. 지난 6년간 농장을 가꾸기 위해 형근 씨는 몸이 부서져라 일에 몰두했다. 부모님이 운영하던 과수원을 밀어내고 털을 닦을 때도 유리 온실을 올릴 때도 형근 씨는 웬만한 인부 선원 몫을 하며 현장을 뛰었다. 부모님이 물려주신 땅에서 꼭 성공하고 싶어서였다. 지금 박형근의 성격이 어떠냐면 무조건 남들보다 잘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하여튼 사업성 해야 되겠네. 그런 거는 되게 뛰어난 사람이니까 그냥 이때까지 믿고 살지. 뒤에 따라가면서 힘들지만 열심히 따라가면서 사는 거지. 다음 날 오늘도 무슨 일을 하려는지 공구부터 챙기는 형근 씨. 드릴 이렇게 큰 걸 준비해 갖고 왔어요? 하고 벽에 나무를 붙여야 되니까. 나무를 붙여가지고 일단은 가급적인 공구는 많이 갖고 와보는 게 좋아요. 필요 없더라도. 오랜만에 특별한 출장 서비스를 나갈 계획이다. 비도 오고 일도 안 되고 해서 오늘 처갓집에 한번 저번에 그 전기공사 해드렸던 거 온수기 그 전기 온수기 그 마무리 작업. 요 며칠 복란 씨가 무리한 게 마음 쓰여서일까? 웬일로 형근 씨가 먼저 오늘은 쉬자 말했단다. 새끼가 오는 게 좋은가 봐요. 그런가 봐. 기쁜 마음으로 가는 거 맞나? 어? 아주 기쁘다. 이거 어떤데 표정? 저 사실 처갓집에 잘 안 갑니다. 뭐 불편해가 안 간다고 이런 거보다는 그냥 뭐 바쁘고 이래서 자주 못 간다니까요. 오늘도 비 안 왔으면은 뭐 이랬지. 그렇죠. 오늘 뭐 비도 오고 뭐 해서 해도 바뀌고 해가 가보는 겁니다. 제가 처가의 분위기 메이커입니다. 뭐라고요? 분위기 메이커라고요. 처갓집에 분위기 메이커라니까요. 아빠. 처갓집 가서는 소리 안 지르세요? 아 그런 건 소리 안 지르지. 틀릴걸요. 그러니까 말을 잘하는데. 뭐라고요? 내일 또 호수 연결하는 것도 하고. 복란 씨의 고향은 경산시에서 차로 1시간가량 떨어진 경상북도 고령군. 아이고 왔다 우리. 가장 있나? 가상해야지. 어디 갔다 온대? 있었지. 들어온나 이놈. 이 가까운 곳을 지난 명절에도 일이 바빠 찾아오지 못했다. 천지할 수 있겠나? 천집은 이렇다만. 수졌고 천집은 이래. 저 한번 짜오자. 부모님을 뵈니 복란 씨는 그저 싱글벙글. 이 왔나 이렇게 하지 내한테. 여기 개야지 이제 근데 저 쳐다보지 말고 내일 말 안 돼. 숨이야 이거. 현선 저번에 그때 뭐 마무리 해보려고요. 어느 분이? 예? 한 2m 끌어도 되던데. 형근 씨는 대문 넘자마자 일거리부터 찾는다. 그러니까 저번에 요 달았는 거 지금 이 전선이 굉장히 좀 길다니까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제 차단기 하나 달고 해드리려고. 항상 전기 만질 때는 안전이 최고입니다. 하긴 뭐 전기뿐만 아니라 모든 일이에요. 복란 씨가 나고 자란 고향집은 워낙 오래돼 낡고 고장난 곳이 많았다. 지난해엔 보일러가 망가져 애를 먹었다.
포크겠다 사가. 포트. 포트. 포크. 정겨우수기. 포트 뿌리가 사가. 쓰면 안 돼. 물 없으면 식물 없으면 내가 저때 식물 잘 나온 게 박수방 맨날 칭찬한다. 잘해줘. 저거 자, 들어갔나? 처음 인사 오던 날부터 처가일을 살뜰히 돕곤 했던 고마운 막내 사위. 한참 씨름 끝에 작업이 마무리됐다. 다 됐습니다. 좀 깔끔한 거 안 같아요? 깔끔해졌어. 아까 전에 선이 막 이래 느저분하게 있었는데 이제 이렇게. 손 나댔단다. 여기 차단기라고요. 여기. 안에 여기 있다, 차단기라고 전기 와가지고 요 들어간다니까. 그럼 요 끝부분은 차단기가 딱 떨어져 본다니까. 왜. 무슨 말인지 그거 하나. 예. 왜 못다. 예. 아이고 잘했다. 이거 많이 크고. 묵혀둔 숙제를 해결한 기분. 냉장통 연합 냉장통. 내친 김에 손볼 건 없는지 살펴본다. 아 농소영. 이 다 사갖고만둬요 지금. 비도 안 오는데 뭐. 노부부 두 분이서 사시다 보니 아무래도 올 때마다 고칠 곳이 많다. 이것저것 장비를 많이 챙긴 이유가 이렇게 제대로 서비스하기 위해서였나 보다. 복란 씨는 요 며칠 서운했던 마음이 싹 풀린 눈치다. 옛날에 처음에 결혼하기 전에 그거 벼 있잖아요. 벼 그거 이렇게 물 다 젖었거든. 그날 오자마자 뭐 일 다 해줬거든. 우리 뭐 좋다 카대. 맞지? 기억나지? 뭐 우리 사와 되려고 열심히 했다. 결혼하기 전에. 근데 도로에 갖다 놔 살겠다 싶어서 허락했지. 사람 딱 보면 그때도 지금도 참 성실한 100점 사위. 일 하나만큼은 똑 부러지니 늘 믿음직스러운 막내 사위다. 걱정이다. 어허 먼지 봐라. 야 또 뭐고 이거 다. 모과나무 베느라 정신없는 형근 씨 대신 마사에 깔 건초 더미를 챙기는 두 사람. 파이팅. 톱밥 많이 실어야 됩니다, 아람쥐 곧. 아이고, 너무 세겠네. 하나, 둘, 셋. 너희가 이것도 안 된다. 하나, 둘. 평상시에도 이거 이렇게 두 분이서 다 하시는 거예요? 그럼요. 아버지께서 안 아빠 도와주세요? 바빠요. 아빠 자기 할 일 하느라 바쁘기 때문에. 아빠는 이런 일 할 때 안 나타나요. 아유 이 아빠는 참 이거 가다가 여기 탈래. 하나에 20kg이 넘는 건초 묶음이며 톱밥자루 나르는 것도 큰딸 현주 씨가 같이 일하기 전엔 복란 씨 혼자 주로 했던 일이다. 타지에서 대학을 다니던 딸은 지난해 말 관련 학과로 전공을 바꿨다. 그 후 수업이 없는 날엔 이곳 농장에서 함께 일하고 있다. 저희 15분씩 수업 받는 친구들 와서 수업 가르치고 그렇게. 저 1레벨 자격증 있는 여자거든요. 농장에선 인근 학교에 방과 후 수업을 위탁받아 진행하고 있다. 머리 펴고. 그 파란색 잡고 그렇지. 제발. 방향 한번 바꿔서 가볼게. 태극무늬 그리면서 방향 바꿀게요. 그렇지. 대구에서 대학을 다녔던 현주 씨는 불도저 같은 성격의 형근 씨와 좀 부딪혔다. 그러다 학교를 휴학하고 방황하기도 했었다.
원래 좀 동물을 좋아하기도 했어요. 원래 생명이 전공이어가지고 그랬는데 제가 어찌저찌 집을 나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자격증 공부하고 말 타고 이제 이번 연도에는 실기 시험만 치면 되거든요. 그래서 실기 시험 치고 이론도 좀 하고 뭐 그래서 아는 거죠. 현주 씨에게 말 관련 일을 제안했던 건 딸과 함께 일하고 싶은 형근 씨였다. 농장을 번듯하게 일으켜 가족과 함께 운영하고 싶은 꿈. 그 꿈을 이루기 위해 형근 씨는 하루도 쉴 수가 없다. 저는 1년에 한 장화 최소한 한 3개, 4개는 신습니다. 이게 떨어지더라고요. 근데 저 친구들도 갔는데 이 장화를 오래 신고 나면 뭐 무좀이나 이런 거. 근데 저는 이 피부가 좋아서 그런지 전혀 그런 게 없더라고요. 진짜입니다. 내만큼 장화 오래 신고 다녀. 나는 장화 아침에 신었다 하면은 뭐 밥 먹을 때 먹고는 거의 잘 안 벗는다니까요. 근데 나는 이게 편하더라고요. 뭐 먼지도 덜 들어가고. 저는 이런 쓰레기 같은 거 이래 있으면 시끄럽더라고. 속이 시끄럽더라고. 이런 건 집사람하고 잘 안 치운다니까. 그것도 불만입니다. 자기들 그래 내려갈 때 이거 좀 치아프면 되는데 치아프면 얼마나 깨끗하고 좋아요. 뭐라 뭐 이런 것 갖다 자꾸 뭐 잔소리 하기도 그렇고. 박준영! 박준영 이리 와 빨리. 오늘 형근 씨 보조는 막내 아들. 마침 주말이라 복란 씨 대신 아들을 부른 것이다. 아빠가 일할 때 집중해라 안 하더나. 그래. 요즘은요. 차도 전기차가 대세지 않습니까? 이런 모든 이런 공구들도 충전 제품입니다. 예정이 없던 일거리가 생겼으니 일을 서둘러야 한다. 이렇게 자잘한 문제가 생길 때마다 사람을 불러 고칠 수 없다 보니 형근 씨는 사실 몸이 10개라도 부족하다. 농장을 열고부터 제대로 쉬는 날도 없었다. 지금도 뭐 제가 선택했는 길에 큰 후회는 없습니다. 뭐 사람이 살다 보면 또 뭐 잘 될 수도 있고 못 될 수도 있겠지만 이왕 또 시작했는 거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다 보면은 뭐 좋은 결과 발생 안 하겠습니까? 상황이 이렇다 보니 어쩔 수 없이 복란 씨 역시 쉬지 못했다. 심각한데. 사실 농장 일이 이렇게 힘들 줄 알았다면 복란 씨는 귀농을 반대했을지 모른다. 그때는 제가 비밀인데 어리니까 와야 되니까 온다 하니까 따라왔는 거지. 지금은 이제 아이도 물만큼 먹고 근데 여기 오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진짜 좋다 하면서 공기도 맑고 뭐 어쩌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보고 사장님은 좋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럼 나는 반대로 얘기하지. 거기가 더 좋잖아요 이렇게. 근데 진짜로야 하려고 하면 끝이 없어요. 땅에 붙어있는 아들은 못해. 보시다시피 덩치가 크니까 쭈구리가 앉아서 일을 못해. 없지 다 있다. 하지만 이렇게 될 줄 알았던들 과연 형근 씨를 말릴 수 있었을까? 정신없이 오전 일과를 마치고 그날 오후
낯선 농기계를 타고 나타난 형근 씨. 벌써 신이 난 얼굴. 그가 수상하다. KBS KBS 한국방송